소수라는 것은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때 무한소수는 다시 순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이 유한소수는 유리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순환소수도 유리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개념에서 선생님이 따로 메모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딱 정리해놓고 자, 보기를 한번 봅시다.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입니까? 무한소수는 유리수도 있고 유리수가 아닌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입니까? 순환소수는 반드시 유리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 봅시다. 3번, 유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습니까? 유한소수는 무조건 유리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입니까?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이다. 이것 또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순환소수의 표현이 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우리 순환마디부터 찾아봅시다. 순환마디 누가 반복됩니까? 그렇죠. 6, 3이 계속 반복되죠. 자, 6, 3이 반복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4.63 그리고 6과 3 위에 모두 점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자, 우리 순환마디 찾아봅시다. 0.03, 72가 순환마디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2가 순환마디가 되겠습니다. 72. 그래서 얘는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쵸? 어떻게 바꾸셔야 됩니까? 우리 제대로 바꿔봅시다. 0.03까지는 순환마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72가 순환마디니까 7과 2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우리 순환마디 찾아봅시다. 봅시다. 누가 반복되지? 그렇죠. 314. 이렇게 314, 314.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314, 뒤에도 314, 그 뒤에도 314. 314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4.2 그리고 314 쓰고 양 끝에만 점을 찍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은 바르게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순환소수. 자, 3.245, 2와 5 위에 점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소수점 아래 40번째 자릿수를 구하시오. 우리가 40번째까지 쓰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순환소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3.235, 235, 235. 선생님 그만 쓰게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과 이 세 개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세 개씩이 반복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 수들은 모두 다 2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의 수는 모두 쭉 계속 반복되는데 3이 되겠고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이런 수들은 모두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결국은 이 숫자들은요. 1, 4, 7 이 순환마디가 3개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일 때는 모조리 그 숫자들은 다 2라는 거.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2, 5, 8 이 숫자들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잖아요. 그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그 번째의 숫자들은 모두 3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즉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의 그 자리에 있는 숫자들은 모조리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40번째니까, 자, 우리 40이라는 것은요, 3 곱하기 13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40은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가 1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째 자리의 수는 결국은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3개씩 반복을 하니까, 그죠? 순 한마디가 3개입니다. 그래서 3개씩 반복을 하니까 그 자리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지, 나머지가 2인지, 3으로 나눠 떨어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자리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즉, 모든 분수가 다 유한소수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수에 따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도 있고 아닌 분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유한소수는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확인해 봅시다. 0.3이라는 이 유한소수는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0.2를 분수로 바꿔주시면 100분의 21, 즉 분모가 10의 제곱,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기하분수에서, 기하분수. 여러분, 기하분수가 뭡니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그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 더, 기하분수라는 것은 분모 분자를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하분수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를 가지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2나 5 이외에 3이나 7이나 이런 소인수를 가지게 되면 이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인지 없는 분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과정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분수가 있을 때 이 분수가 유한소수입니까? 아닙니까? 즉, 유한소수입니까? 순한소수입니까? 이것을 판단내릴 때 가장 먼저 기하분수로 나타냅니다. 분모 분자를 약분했을 때 기하분수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분모를, 분자 아닙니다. 분모를 소인수분해부터 합니다. 이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는 즉 yes 이렇게 되면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또는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인지 확인했을 때 no 아니면은 이 분수는 순한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딱 이것만 기억합시다.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이 분수를 약분을 합니다.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로 바꿔놓고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이때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이고요.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을 때는 순환 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 시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체크 1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수의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입니다. 자,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십시오. 8분의 7입니다. 8 분모를 소인수분했더니 2의 3제곱분의 7이 되는데, 자, 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2의 3제곱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5의 3제곱이 필요합니다. 즉 2의 3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이 2 곱하기 5의 전체 3제곱 돼서 10의 3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2의 3제곱이 있으니까 옆에다가 5의 3제곱을 곱합니다. 분모에 5의 3제곱 곱했으니까 똑같이 분자에도 5의 3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모는 2의 3제곱 곱하기 5의 3제곱 1000이 되겠고요. 분자는 7 곱하기 5의 3제곱, 선생님이 미리 좀 계산 좀 했습니다. 7 곱하기 5의 3제곱을 했더니 875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875는 소수로 나타내주면 0.875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50분의 7입니다. 50분의 7. 그래서 이 분모 50을 소인수분했더니 2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또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5의 2제곱이 있는데 2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시면, 자, 이 분모를 다시 정리해보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니까요. 결국 2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 즉 2 곱하기 5 전체의 2제곱이 돼서 10의 2제곱.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결국은 10의 2제곱 100이 됐고요. 분자는 7 곱하기 2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4를 소수로 바꿨더니 0.14가 되겠습니다. 개념 체크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일단 기하 분수로 바꾸고요. 기하 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일 때, 2나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5분의 2입니다. 기하분수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다. 기하분수 맞죠? 자,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5만 있으니까 이 아이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2 곱하기 3의 2제곱분의 9입니다. 일단 뭐부터? 그렇죠. 기하분수로 먼저 나타내야 되니까 3의 2제곱이 9니까 5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네.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냈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상태로 지금 기하분수입니다. 분자가 1이니까. 그런데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분모에 7이라는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겠습니다. 네 번째, 일단 우리 뭐부터? 기하분수로 먼저 바꿉니다. 7과 14가 약분돼서 2가 될 거고요. 자, 2하고 2의 3제곱 약분되면 2의 2제곱. 그래서 결국 이 분수는 2의 2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분수로 바꿨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으니까 이것은 유한소수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먼저 약분부터 하겠습니다. 3과 6이 약분돼서 2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기하분수로 바꾸면 5의 3제곱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5만 있으니까 이 분수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수 50분의 13을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이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50분의 13, 자, 이것을 분모를 소인수분했더니 2 곱하기 5의 2제곱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5의 2제곱인데 2만 있으니까 무엇을 곱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이 a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수가 어떻게 됩니까? 2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분의 13 곱하기 2니까 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은요. 10의 제곱분의 26, 즉 100분의 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6을 소수로 바꿔주면 0.26이 되겠네요. 그래서 B에 들어갈 숫자는 100이 되겠고요. C에 들어갈 숫자는 0.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A 값은 2가 되겠고요. B 값은 100이 되겠습니다. C 값은 0.26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시 한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그 기하분수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합니다. 이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 기하분수니까 더 이상 약분은 안 될 것이고요. 분모를 보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은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32분의 18입니다. 자, 일단 기하분수로 먼저 바꿔야 되니까요. 2로 약분시켰더니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모 소인수분했더니 2의 4제곱분의 9. 그래서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으니까요. 이것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3으로 약분이 됩니다. 1만 남았고요.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40을 소인수분했더니 2의 3제곱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니까 120분의 3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먼저 또 약분부터 합시다. 2 한 개 없어지고 여기 3만 남았습니다. 3 약분돼서 1만 남고요. 자, 3도 한 개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 분수는요.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의 소인수에 5하고 2 이외에 다른 3이 있습니다. 그죠? 3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자, 또 약분부터 하겠습니다. 약분부터 7과 63 약분시키면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요. 2 곱하기 5의 3제곱 곱하기 7분의 9가 되겠습니다.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에 2나 5 이외에 7이라는 지금 소인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약분시켜 보겠습니다. 자, 약분시켰더니 9하고 5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요.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2의 3제곱 곱하기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때 분모에 소인수가 2나 5 이외에 7이라는 소인수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겠습니다. 분수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2제곱 곱하기 7분의 x.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었더니 유한소수가 되었답니다. 자, 이때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x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은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뿐이어야 된다는 거죠.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분수를 보니까 2나 5 이외에 다른 3과 7이라는 분모에 소인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모에 3과 7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3과 x가 약분이 돼서 분모에 3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x와 7도 마찬가지 약분이 되어서 7도 분모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x란 자연수는 3의 배수가 되어야만 3과 x가 약분돼서 분모에 3이 없어질 거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7도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니까 7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x는 3의 배수이자 7의 배수니까 x는 3과 7의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요. 그러므로 x는 3과 7의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즉 최소 공배수. 얼마죠? 3과 7의 최소 공배수는 3과 7은 서로 소니까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은 21이 되겠습니다. 분수 120분의 x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질 때 이를 만족하는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우리 뭐부터? 그렇죠. 분모를 소인수분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120을 소인수분했더니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분의 x라는 것은요. 분모가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x인데 이 분수가 유한소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보여요? 3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3이 분자의 x와 약분이 돼서 없어져야 되니까 결국은 x는 3의 배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3이 되겠습니다. 유리수 180분의 7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자, 그러면 이 어떤 곱하게 되는 어떤 자연수를 우리가 그냥 A라고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분모를 소인수분해합니다. 180을 소인수분했더니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0분의 7에다가 어떤 자연수 A를 곱한다는 것은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분의 7에다가 A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결과가 유한소수가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모에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9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3의 제곱 9가 A와 약분이 되어서 없어져야만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A는 9의 배수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을 써보면은 9의 배수는 9, 18, 27, 36 이렇게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